안녕하십니까, 재영조사입니다. 먼저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가라앉았어요.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 이번 3월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시험 성적에 만족하셨습니까? 원래 3월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성적이 모든 과목에서 나오면 참 좋겠지만 보통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3월 시험의 의미는 뭐냐면 변화를 느끼는 시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안 했던 여러분들이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죠. 그러면 예전에는 수학 같은 거 30번을 풀어볼 생각을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지조차 아예 잊고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는 한번 30번을 풀어볼까? 라고 한번 시도를 해봤다든가, 그리고 영어로 쳤을 때 빈칸 문제 4문제 중에 2문제를 늘 틀렸어요. 이번에도 채점해 보니까 여전히 4문제 중에 2문제를 틀렸어요. 그런데 풀 때만큼은 나 이거 알 것 같아, 나 이거 뭔가 맞춘 것 같아 라고 하는 뭔가 좋은 기분을 이렇게 들었다. 하지만 점수는 똑같다. 그래도 뭔가 풀 때는 이걸 내가 맞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느낀 겁니다. 바로 긍정적 변화를 느낀 거죠. 어떤 과목이든지 그전에는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했고,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문장을 볼 수 있었고, 그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단어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긍정적 변화를 느낀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의 방향은 맞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속도와 속력은 앞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그런 긍정적 변화를 느끼는 그런 시험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의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시험의 총평은 일단 작년 수능하고 비슷한 난이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 약간 3점이 3점했다. 그래서 3점짜리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작년 수능하고 좀 비슷한 난이도로 보이는데 아직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 같은 친구들은 아마 그 발표가 나서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지 충분히 아직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많은 것들을 까먹었겠죠. 그래서 폼을 작년에 수능을 치르는 그 순간 정도까지 아마 끌어올리지 아직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친 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3이든 재수생이든 아마 작년 수중에 어떤 이런 모의고사의 어떤 난이도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어렵게 느낀 건 아마 단어 수거였을 것 같아요. 또한 문장의 길이가 다소 이제 길어서 어떤 호흡으로 이제 끊어야 할지 헤맸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논리를 파악하는데 약간 힘겨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또 내가 해석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긴 문장도 결국 여러분들이 단어하고 수거 실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단어하고 수거를 암기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그런 시험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3점짜리는요. 작년 수능은 밑줄의 의미, 주제, 어휘, 빈칸도 문제, 순서 삽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그 밑줄의 의미 대신에 주제가 3점짜리였고 그 다음에 어법이었습니다. 주제, 어법,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어휘, 빈칸도 문제, 순서 삽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밑줄의 의미였던 것이 이번에는 이제 어법으로 바뀐 건데, 이번 어법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건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 고난이도 문제는요. 29번 어법 문제, 30번 어휘 문제, 33, 34 빈칸 문제, 그리고 38, 39번 문장 삽입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로 좀 보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핵심 문제 중에 어법 문제가 3점짜리로 출제가 됐는데 작년 수능하고 똑같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에서는 접속사 대을 물어보고 분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 그리고 재개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재개대명사가 작년에 답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1번 문제가 뭐냐면 형용사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였는데 1번 문제가, 그러니까 문법 29번의 1번 문제가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좀 헷갈렸을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를 갖다가 3형식으로 봤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find가 사실 5형식으로도 쓰인단 말이죠. 그러면 5형식으로 만약에 수동태가 되면 뒤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오는데 그걸 체크하겠다면 1번을 찍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문제가 이제 재개대명사랑 수의 일치를 동시에 물어보니까 두 가지 문법상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작년 수능 문제의 정답이 재개대명사였기 때문에 그걸 의식했고, 그걸 작년 수능 문제에 대한 문법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똑같이 물어본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접속사 대을 물어보는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문제가 이번에 5번 정답이었던 5번 문제죠. 접속사 대을 관계대명사 와수로 바꾸는 문제인데 이거는
작년 수능을 풀고 숙지했다 할지라도 자칫 이 문장의 구조를 약간 파악하기 힘들었다면 5번을 답짓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3점짜리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어휘 문제를 갈 건데 이번 어휘 문제는 사실은 빈칸 추론만큼이나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아마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국말로 읽어봐도 약간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은 내용이고요. 꼼꼼한 해석이 관건인데 결국 답이 지금 2번인데 2번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2번이 정답으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나머지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을 고르는 유형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죠. 정답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정답이 아닌 문제가 가라앉게 됐을 때 하나 남는 게 결국 정답이 되죠. 그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소거법이라고도 하는데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 다음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작년 수능 31번 수능 문제가 31번이 단어 하나를 넣는 빈칸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32번에서 34번처럼 유사하게 구를 넣는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1번부터 34번까지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하고 유사한 난이도였고요. 특히 작년 수능하고 마찬가지로 모두 빈칸 4문제 모두 빈칸은 결국 대입학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대입학이라고 하는 건 의미는 같고 표현만 다른 진술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입증된 이번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문제 다 결국 의미는 같고 표현만 다른 진술을 얼마나 우리가 잘 골라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철저하게 객관식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빈칸 문제 4문제는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 33번 문제 존 로크 문제 있잖아요. 지금 정답이 지금 3번인데 3번에 보시면 옵티미스틱 프레임워크가 나가죠. 그러니까 낙관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를 형성하는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이게 지금 정답이 지문 안에서 위에서 5번째 줄인가요? 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위에서 8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려는 새로운 시도였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요 말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때 정답의 A Different Society가 지문 속에 A New Society와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의미는 같지만 표현만 다르게 반복되는 진술을 얼마나 잘 캐치해낼 수 있느냐가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빈칸 추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또 갖춰야 되는 능력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순서 문제인데요. 작년 수능은 두 문제다. 그러니까 36번, 37번 두 문제다. ABC 앞에 연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6번에는 연지대가 없었고 37번은 연지대가 주어졌죠. 연지대라는 건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두 문제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쉽지도 않았던 그냥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작년 수능이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요거는. 그 다음 삽입 문제가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38번, 39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작년 수능 두 문제 다 주어진 문장에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가 두 문제 다 없었습니다. 작년 문장 삽입. 그런데 이번 3월 모의고사에는 두 문제 다 주어진 문장에 however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장 삽입 문제를 되게 쉽게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는 어휘가 however랑 for example이잖아요. 근데 이 두 문제에다 주어진 문장에 however가 있었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38, 39 둘 다 굉장히 추상적 지문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약간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의 빈칸 추론만큼이나 문장 삽입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했고요. 앞으로 좀 공부법을 얘기하게 되면 4등급 이하는 말이에요. 이번 시험에도 역시 중학과정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저의 중학과정 11 완성해 보게 되면 중학 어휘 16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00개를 구성하고 있는 1600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1600개의 단어를 다 외우고 1600개의 문장을 다 해석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10강을 다 듣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중학교 과정을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가 4등급 이하라면 분명히 공부하는 습관 형성 자체가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들이 맨날 인강을 들으면 너 인강만 그렇게 들으면 되냐, 혼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3, 4등급 이하는요 혼자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 형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인강을 들으면서 인강에서 알려드리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3등급 이하는요 막장부터 시작합니다. 막장 구원 들으시고요. 그리고 역시 단어 암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3등급 정도는 단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요. 단어가 헷갈리는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던 단어를 막 되게 비슷한 단어를 헷갈리는 거야. 전홍철, 노홍철처럼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단어를 외우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단어가 헷갈린다는 건 단어를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을 때 나오는 현상이니까 그걸 극복하시면 나중에 서로 비슷해 보이는 단어를 완전히 다르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2등급 이상은요. 역시 스피드 시리즈부터 시작합니다. 스피드 해석, 스피드 어법, 해석, 그다음 리딩의 순서대로 들으시고요. 역시 단어 암기, 스피드 보컬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이 워드마스터죠. 워드마스터는 거기에 2000개의 단어가 있지만 제 책 스피드 보컬에는 4700개의 단어 수거가 있습니다. 저 스피드 보컬에 나와 있는 그 단어 4700개만 아시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 단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알았죠? 스피드 보컬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입시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을 극복할 때 그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그 어떤 해설 강의 비슷한 걸 듣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듣고 하는 애가 있고요. 아 그래 해야겠다 하고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끝났으면 굉장히 중요한 시험 한 번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곧 중간고사 시작되고 또 내신을 이미 포기한 친구들은 중간고사보다는 4월 모의고사 신경을 써야겠죠.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긍정적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면 이번 시험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하셔서 수정 보완해서 4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6월 모의고사에서는 유의미한 점수가 나와서 9월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한 200일도 안 남았겠죠? 9월 모의고사까지는? 그쵸? 180일 정도 남았겠네. 열심히 하셔야겠죠. 여러분 뭔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거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커리큘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